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짧은 공지 하나, 그 다음에 시황, 그리고 최근에 딱히 큰 어떤 회사의 어떤 변화는 없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눈여겨보고 싶은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ROA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소 ROA의 개념으로 최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ROA는 몇 프로 정도 이상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건데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지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그 쉬는 동안에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그 새벽이죠. 거의 아침에 그 우리 회사를 일단은 사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칭한 어떤 대량의 어떤 문자들이 전송된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만든 그 회사, 그리고 문자이니까 이 회사 안에서도 이 문자 시스템을 만든 곳, 그리고 우리를 사칭했던 어떤 그 회사, 그 회사, 이 셋 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확인을 좀 명쾌하게 해봐야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이쪽을 확인해 봤더니 그냥 단순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쪽의 회사라기보다는 이런 회사더라고요. 무슨 뭐 재테크라는 이름을 걸긴 하였지만 사실은 도박 사이트 같은 회사인 거죠. 무슨 홀짝이라고 해서 뭐 홀에 걸고 짝이 걸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이쪽 역시도 뭐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뭐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일단 뭐 그 문자로 인해서 뭐 누르면 돈이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관련한 저희 쪽도 이런 일이 추후에 없도록 IT 관련해서 어, 추가 직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좀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마케팅 관련된 쪽, 그러니까 이 IT 쪽에 직원이 저희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마케팅을 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광고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인데, 이쪽에 대해서도 직원을 좀 보강해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쪽에서 좀 보호를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시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면 다행히도 일부 좀 한참을 횡보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느낌이 좀 납니다. 돌파하는 느낌이 나는데 역시 오늘도 외인들에 의한 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생각보다 좀 강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 기관과 개인들은 좀 팔았는데요. 이런 모습 때 보통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이제부터 만약에 여기서부터 일정 비율까지 지수가 한다면 반드시 시장에서 어떤 대장주격의 무언가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추가적인 어떠한 상승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수는 분명 상승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대장주의 어떤 흐름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대장주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도 실적이 별로이거나 어떤 기대감만 있는 쪽에 매수가 아직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추세적인 어떤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어떤 많이 과도하게 빠졌던 것에 대한 반등의 심리가 좀 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수가 상승하려면 지수 상승에 기여를 하는 대장주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장주가 아직은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랐다 저기 올랐다 뭐 이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자라는 생각. 그리고 밤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쉬는 날 다우라든지 그리고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흔들리긴 했던 것 같아요. 흔들리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는 아직은 않는 듯한 이런 좀 모습은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고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남북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예상하는 일정 그 구간 안에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었던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었고, 그렇죠? 남북 문제 관련해서도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혹은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이미 10%라는 걸로 관세를 좀 줄여놨고, 그러니까 관세 줄이고 관세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려면 내년이 넘어가야지만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GDP 역시도 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좀 이런 우상향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과 그 좋은 회사들이 소외주가 아닌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장주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본다면 일단 실적이 좋은 애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한 두어 종목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건 아주 심플하게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실적이 좋은데도 지수와 좀 반대로 가는 회사. 그러니까 이것이 소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잠깐 조정 이후에 급하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할 텐데, 일단 SKC 코롱PI는 실적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있거나 이런 회사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좀 많이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음, 그래서 얘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아니면 이 언저리에서 반등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SKC 코롱피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역시도 분명히 좋은 회사이거든요.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신약 개발주가 지금 매수세들이 좀 있어요. 그쪽으로 있는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투명한 무언가보다는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에는 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주간 차트로도 좀 보면 어, 60만 원 정도대에서 매드톡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좋은 종목이지만 좀 빠진 종목에 대해서 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후성. 후성 역시도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주간 차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이 회사 역시도 뭐라고 할까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회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조금 관심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만이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도 실적이 좋다면 추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대장주들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보면은 한번 적어보면 뭐 음극재라든지 어떤 양극재 관련해서는 포스코캠텍 이 시장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전해질 관련해서는 후성이 시장의 대장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렉포일 관련해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양극재만 또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와 LNF, 그리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뭐 검사 장비 쪽으로 보면 뭐 V원택을 오늘 한번 볼까요? V원택이 어떤가? V원택은 그때 예전에 한 회원이 이 3만 원을 깨면은 매도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행히도 조금 이렇게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매수 단가보다는 확실히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큰 의미에서 어떤 배터리 업체를 본다면 삼성 SDI가 대장으로 보이고요. LG화학도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요 정도인데요.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일회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 전기차가 뭐 이제 1%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10%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정도면 202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에서 1% 정도인데 이 정도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물린다면 이 정도까지 앞으로 아주 좀 오랜 시간이죠. 까지도 이쪽 분야는 이쪽에 대한 종목은 꼭 한두 종목 이상은 중장기적 혹은 장기적으로라도 끌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 중에서도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주간 차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을 만약에 전기차에서 대장이라고 아까 한다면 후성 같은 경우에 또 월간 차트로 볼까요? 후성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 당시 땐 조정이지만 월간 차트로 보면 사실 뭐 횡보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계단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계속 일직선으로는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긴 하는데요. 만약에 우상향의 기조가 살아 있고 이 회사의 실적과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 간다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아까 대장주 쪽에서 한두 종목은 비중을 좀 너무 많이 실으시면 안 되고요. 한 종목당 10% 정도라고 본다면 한 두 종목 정도는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면.
그리고 삼성 SDI도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너무 빠진 종목인데 실적에 무리가 없었다라는 회사는 SKC 코론PI. SKC 코론PI 같은 경우는 사실 월간 차트로 보면 한참 동안 이제 횡보로 보이는 것이죠. 어, 그리고 메디톡스도 볼까요? 아까 봤던 어, 메디톡스도 사실은 크게 월간 차트로 보면 아직은 어떤 뭐 크게 뭐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길게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음, 그러니까 지금의 약간 고민들이 그거 같아요. 분명히 실적이 좋고 확실히 실적이 좋은 회사들,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은 회사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보다는 기대감 혹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면서 얘네들 기여도가 높았던 애들이 많이 못 갔는데 지수가 올랐다.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지수가 기대 심리에 의해서 반등하고 금방 내려올 확률도 볼 수 있겠고, 혹은 실적주와 실적주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모두 다 순환 매식으로 계속 오른다. 그 말은 지수 역시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실적 주고 좋은 회사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나와서 이런 쪽,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갈아타거나 이런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얘 올랐다, 얘 올랐다, 얘 올랐다, 얘 올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하는 과정이라면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할 필요 없다. 좋은 회사 그냥 진득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할 때는 오히려 괜찮다. 다만 이 첫 번째 이야기, 지수가 확 꺾일 이런 거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진 않지만, 만약에 이럴 것이다, 이런 패턴이 갈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수익과 청산을 조금 짧게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이 아니라 왔다 갔다 이런 약간 횡보 혹은 이런 모습이라면, 박스권이라면 수익을 한 15% 정도 수익을 봤으면 청산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뭐 이런 과정이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일간 차트로 보면 음, 우리 지수가 이제 초입에서 시작하는 모습이라 아직 뭐 박스권이다 뭐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하루에 너무 개의치 말고 좋은 회사라면 지수가 상승할 때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SKC코롱PI, 메디톡스, 후성 뭐 이런 종목 역시도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ROE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ROE에 대한 이야기만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ROA라는 것은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ROE가 몇 프로인가는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메디톡스를 한번 펴놓을까요? 메디톡스의 ROE를 한번 보면, 연간 ROE를 보면 이 ROE가 의미하는 것은 뭔지, 이 ROE는 얘네는 20 정도를 유지하는 회사이네요. ROE는 한 30 정도를 유지하는, ROA가 20을 유지하는, ROE는 한 30을 이상을 유지하는, 사실 엄청난 회사인 거예요. 이거 자체로만으로도 사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어떤 재무상태표나 그러니까
대차대조포가 이상해지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어렵게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에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길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쪽 이야기를 어렵거나 복잡하게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봤자 뭐 기억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떠한 회사를 볼 때 만약에 이 회사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를 어떤 과정으로 좀 보는지를 나름대로 다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이 회사가 안전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안전, 안전성, 안정성 뭐 비슷하겠네요. 이런 쪽 측면에서도 하나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진짜 수익성이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것도 보죠.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이냐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볼 때 순서는 이렇게 봐요. 1번, 2번, 3번. 일단은 안전한지가 우선이에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벌고 앞으로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힘들어지는 어떤 무언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집이 한 채 있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차도 한 채 있고 뭐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현금이 뭉겨 있어요. 이 사람은 뭉겨 있는데 뭉겨 있다 보니까 나는 가진 건 많은데 현금이 돌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낭비가 좀 심해가지고 카드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먼저 쓰고 월급을 받아서 채우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가 계속 이자가 불고 해서 이 카드 저 카드 늘어나고 계속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당장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1,000만 원. 카드값으로. 근데 집이 2억짜리가 있고 땅이 1억짜리가 있고 뭐 차가 뭐 땅이 뭐 한 10억짜리가 있지만 이게 현금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엔 작은 어떠한 이런 카드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진 거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상당히 많아요.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자산이 많은데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녀한테 어떤 그 이전해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서 막상 자녀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나는 자녀에게 재산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재산세를 낼 돈이 없다거나 뭐라고요? 갑자기 제가 까먹었는데 증여세를 낼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결국 그겁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단기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는 잘 나가는데 흔히 말해서 유동부채라고 하죠. 유동 비율을 본다고 하죠.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단기 유동성 그러니까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불구하고 막상 현금이 돌지 않아서 어떤 매출에서 제공품 어떤 재료들이 나와서 어떤 제품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돈이 회수되는 그 시기가 조금 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금이 좀 늦는다거나 이랬을 때 당장 낼 돈이 없어서 부도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업을 볼 때 일단은 이 수익성과 성장성은 다음 이야기고요. 일단 멀쩡하냐를 보는 겁니다. 멀쩡하냐. 당장 어떠한 유동성에 문제가 없느냐를 일단 보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대차대조표라는 것으로 봅니다. 대차대조표. 이거 요즘에 대차대조표라고 하나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단어가 하여튼 그죠?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현하죠. 를 보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자산과 어떤 부채와 자본, 흔히 순자산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요거의 어떤 이쪽과 이쪽은 딱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보는 것으로서 어떤 회사의 어떤 안정성을 좀 보죠. 근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별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산이 10억. 근데 여기를 상세하게 봤더니 집이 2억이 있고 현금이 뭐 1억 있고 뭐 땅에 한 7억이 있다. 이게 자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이 자산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것이 부채 5억과 내 돈 5억으로 5억이 이렇게 나눠진,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이것은 이 조달한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 현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채라든지 일단 단기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내용들을 좀 보면서 회사의 안정이 좀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를 좀 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ROA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이고 순자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옆에 보면은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 회사의 어떤 수익성은 또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안정성을 보고 수익성을 본다고 하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 안정성에 대한 거는 대차대조표로 본다고 했죠. 이 수익성에 대한 회사의 수익성은 뭘로 보느냐? 곧 이걸로 보는 거예요. 갑자기 손익계산서로 보는 거죠. 손익계산서로. 사실 이런 재무제표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즉 이 회사가 매출이 뭐 100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뭐 한 30억이 되고 순이익이 한 10억이 된다. 뭐 이러한 어떤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매출이라는 부분은 이죠. 매출에서 이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다라는 이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회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사윗감을 보려고 하는데 안정성의 측면에서 봤더니 뭐 카드도 뭐 연체되거나 뭐 이런 게 없고 어떤 뭐 사채를 쓰는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집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일단 안정성은 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일단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윗감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것을 좀 보려고 했을 때 뭘 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월급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느냐 뭐 이런 것을 본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상세 내역을 본다라는 것보다는 이 큰 의미에서
좀 본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비용, 즉 얼마를 벌었는데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으로서 어떤 수익성을 좀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이 마지막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이익은 충분히 중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익계산서의 핵심은 이 매출이 증가하느냐, 이것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느냐,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하느냐. 그래서 동시에 증가하느냐, 이렇게 봐야지, 순이익만 보는, 이 이익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매출에서부터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매출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버는데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얼마가 남는지를 좀 보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안정성을 보는 이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가 예를 들어서 너무 옛날스러운 이게 지금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의 내용들이 사실 좀 예전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전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좀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제가 2000년 초반대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 자본, 이 자본을 가지고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즉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고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더니 순이익이란 말보다는 이익이 어떻게 남았느냐, 이런 관점.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으로 일정 부분의 돈을 조달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였고, 이 운용한 것이 결국에는 이 매출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비용 처리를 해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ROE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 내는지가 ROE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자본과 부채 이 모두를 가지고 이익을 얼마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ROA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간 ROE를만 이야기를 했느냐, ROA라는 건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뭐야, 뭐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일단 중요한 건 먼저 보자라는 식으로 ROE만 좀 말씀드렸는데요. ROA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 부채와 자본의 어떤 아주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채와 자본. 기업의 입장에서 나에게 부채가 5억이 있고 자본이 5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부채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고, 자본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을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이제는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의 부채와 어떤 자본,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같은 주주들이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할 때, 그죠? 이쪽 계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항목을 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주식으로 주주가 됐다면, 우리의 돈을 가지고 이 회사가 얼마의 순이익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관점이었겠죠. 어떻게 자산을 운용해서 매출로 연결해서 결국엔 순이익으로 빼는지를 중요하게 봤던 것이고, 근데 이 A라는 회사의 자금 조달하는 쪽에 한 중요한 축은 이 부채에도 있는 것이거든요. 꼭 갚아야 할 돈.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쪽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많아요. 빌려준 사람들. 은행도 될 수 있고 일반 어떠한 개인 투자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심플하게 이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고 했을 때 주주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자본으로서 순이익을 얼마 내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역시도 어떤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이 어떤 투자자도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얼마로 수익을 낼 것인가도 중요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저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은행 이자보다는 이 회사가 내 돈 100만 원을 은행 이자보다는 더 수익을 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2%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어떤 ROE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 그죠? 그냥 편하게 할게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은행보다 이자를 더 준대 해서 채권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넣었으면 은행 이자보다 어떤 무언가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이라는 무언가로서 어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대변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의 어떤 요구 수익률. 사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이론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이 사실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변화가 많아요. 변화되는 것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요. 내가 만약에 은행 이자를 2% 주는데 그래 저 회사에 줬을 때 2% 주면 저 회사가 ROE가 2% 성장하면 그래 은행에 놔두니 똑같으면 나는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이 안전하고 주식은 불안전한데 똑같은 2% 주면 나는 당연히 은행에다가 하지 라고 하면 이 회사 ROE는 한 3, 4% 이상 되면 나는 은행 2%보다 2%를 포기하고 여기다 투자할 거야 라는 어떤 사람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ROA든 ROE든 의 최저는 내가 원하는 어떤 요구 수익률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샀든 채권을 샀든 원하는 수익률 이상 나와야 돼요. 이것은 잘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통해서 순이익이 나오든 이것을 통해서 순이익이 나오든 하여튼 이 전체를 통해서 순이익이 나오든 결론은 이 부채와 순자산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나 혹은 뭐 어떤 서비스의 결과가 나와서 결국엔 어떤 이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이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요구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럼 잘 봐봐요. 여기 매출이 있죠? 보통 매출에서 어떤 비용이라는 거를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 매출은 훨씬 높아야 돼요. ROE보다는 저는 더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배당이 없다라는 전제하라면 최소 ROE 이상 혹은 이상 무조건 ROE 이상 매출의 성장률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어떤 회사의 어떤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어떤 성장성을 본다라고 했는데 안정성은 우리가 방금 봤던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볼 수 있겠고
수익성 역시도 손익계산서로서 이게 좀 볼 수 있겠죠. 이 성장성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해야 될까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 성장성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현금 흐름표로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결국엔 이 벌어들이는 이 과정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 돈으로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돈으로 버는 것과 쓰는 것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가진 이 현금 흐름표 상에서의 이 현금,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아닌 현금 흐름표예요. 그 감가상각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지도 보고,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지, 재무적으로 어떠한 안정성을 위해서 돈을 갚아 나가는지, 혹은 배당 관련해서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ROE는 몇 프로 딱 이렇게 자르고, EPS는 몇 프로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떤 회사를 볼 때 좀 다양하게 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도산할 수도 있거든요. 당장 유동자산, 유동비율, 뭐라고 할까요? 유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유동성은 좋지만 이 회사가 사실 비용에 대한 어떤 조절에 실패를 해서 수익성이 안 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내 돈 혹은 부채든 자산이든 이것으로 통해서 순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이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수익성이 없는 회사에는. 그렇죠? 근데 또 그 회사가 버는 것은 훌륭한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 지금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 혹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회사를 볼 때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재무제표를 나중에 내년에는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웬만하면 조금 좀 비유를 해서 이렇게 조금 유치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좀 고민입니다. 이 재무제표는 잠깐 딴 생각하면 너무 교과서 같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 여기는 일자로 있잖아요. 요것을 그냥 이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산을 넣고 부채를 여기다 넣고 자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거 두 개, 요거와 요거의 합이 요것과 같게끔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현금 흐름표. 여기는 이제 여기 맨 위에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요. 아까 이렇게가 했던 거 설명했고, 방금 이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나온 거죠. 매출이 있고, 매출 있죠. 어떤 비용들을 빼고 이익이 남은, 그죠? 이익이 남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현금 흐름표에도 보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버는 것, 그리고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쓰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투자 활동으로서 어떤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이제 투자를 하느냐, 재무 활동, 재무적으로 빚을 좀 줄인다든지, 환원을 한다든지 배당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버는 것으로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사실 좋겠죠. 근데 성장하는 회사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LNF처럼
LNF 50억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으로 전 보입니다. 분명히 현금으로 볼까요? 재무제표를. 어, 분명히 얘네들도 벌긴 하는 버는 회사죠. 꾸준히 훌륭하게 버는 회사예요. 훌륭하게 버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해요. 얘네들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무언가를 차입했다라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좀 됐어요. 나온 지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것이 좀 이렇게 이 하락으로 좀 표현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오늘 이제 공시가 나옴으로써 좀 해소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일간 차트상에서 오늘 오히려 양봉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단기 차입금 50억 원이 그리 문제될 건 없다. 왜냐하면 증설을 위한 것이고 그 증설은 예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클리어해졌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분 나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LNF처럼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회사일 경우는 볼까요? 이 회사를 좀 보면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만 좀 보면 2019년도의 예상 ROA는 11 정도가 되고요. ROE는 24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은행이자 한 2%보다 더 주면은 이 회사에 한번 1년 동안 기준으로 봤을 때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괜찮네. 혹은 뭐 전체로 보는 거죠. 채권자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괜찮고 주주의 입장에서만 봐도 괜찮네. 라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 특히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하거나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회계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다가가는 분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 그리고 M&A를 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 혹은 경영을 위해서 보는 사람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어떤 M&A 전문가들이 쓴 책에서 봤을 때 회계의 관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관점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 전부 다르거든요. 예, 재무제표를 똑같은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차츰차츰 뭐 보겠지만 결론은 하여튼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하지 않은 회사 혹은 뭐 수익성이 없는 회사, 성장성이 없는 회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어떤 한 측면에 있는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것. 특히 ROE, ROA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증가한다고 좋은 것도 증가한다는 것은 좋지만 1에서 2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3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무 조금 작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그러니까 이런 ROE나 ROA 모두 매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순이익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출 성장이 되지 않는 이런 회사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한 회사를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뭘로 볼까요?
최근에 LGU 플러스가 좀 많이 오르고 있죠. LGU 플러스를 보면은 ROE가 4 정도로 유지했었어요. 4. ROA가 ROE는 9, 10 뭐 요 사이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ROE로 보면 그닥 뭐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ROE 전체 이 회사가 자기 자산으로 어떻게 운용하는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멋지어 보이지는 않는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실 이것도 훌륭한 회사이고요. 보험회사로 한번 볼까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를 보면 오늘 좀 많이 올랐던 보험회사를 보면 ROA가 1 정도. ROA와 ROE 사실 보험은 조금 그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내가 투자하는 회사 그러니까 한번 신라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신라젠이라는 회사를 는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ROA나 ROE가 마이너스. 근데 주가는 막 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번 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중에 강스텐 바이오 엄청나게 오르죠. 이 역시도 계속 적자. ROA나 ROE가 뭐 수치가 계산이 안 되는 이런 회사. 근데 주가는 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 주가의 혹은 주식의 어떤 가격들은 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데에 그 어떤 과거의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어떤 무언가들을 딱 했을 때 정답이 나와서 탁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아무리 기본적 분석을 열심히 하고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해도 주가는 내가 생각한 거랑 항상 전혀 딴판으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허탈감도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의문도 저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근데 ROA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지수는 일단 있는 그대로 보자. 일단은 일정 부분의 어떠한 박스권, 횡보하고 있던 이 박스권을 돌파했고, 이 돌파가 뭐 가면서 이렇게 조정은 있겠지만 어디까지 갈지 예단할 필요 없고,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한번 보자. 다만 이 지수에 기여를 많이 하는 이 대장주를 꼭 찾아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로서 보면 지수가 상승하는데 대장주가 움직이는 게 조금 둔했고, 다만 다른 대장주 외적인 종목들도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상승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때 내가 생각하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조금 주가가 흔들려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OE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ROA라는 부분의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의 최저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나의 요구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근데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채권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국고채 5년짜리로 5년짜리로 뭐 보겠다. 이거보다는 더 많이 줘야 돼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투자 등급까지의 가장 마지노선인 2단계를 요구 수익률로 보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주식에 하느니
차라리 여기다 투자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거에 대한 수익률은 한 8% 정도가 되거든요. 8% 정도. 그러니까 국채 한 2%부터 시작해서 한 8%요 사이까지가 채권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보면 이거 이상 ROE 혹은 ROA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회사, 투자해 볼 만한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하지만 주가의 상승과 어떤 탄력, 방향성은 이것과 무관할 때도 많다. 다만 그럼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지수가 기분 좋게 계속 좀 어떻게 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